유아교육법 시리즈라고 하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한 가지를 더하고 싶습니다. 바로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생활기록부는요, 유아교육법 제14조에 근거해서 나온 관리 지침입니다. 지침.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 나왔습니다. 교육부에서. 당연한 거죠. 유치원 거니까 뭐 교육부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유치원 생활기록부가요, 최근에 변경이 됐습니다. 최근에 변경이 됐어요. 2020년 8월 27일에 일부 개정이 됐거든요. 근데 많이 개정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어떤 생활기록부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존의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을 알고 계신 분들, 제가 전 시간에 드린 것도 그 전에 강의를 하게 되면서 8월 27일 전에 강의를 하게 되면서 전 시간에 드린 것도 더 이상 이제 이번 시험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이요, 2020년 8월 27일께 적용이 되는 거고요. 선생님 이거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으세요. 이것도 법제처에 있어요. 그런데 자, 법제처에 가시면요, 선생님, 법제처 사이트를 주소를 모르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포털 사이트 뭐 네이버나 다음으로 가셔서, 이렇게 말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네이버나 다음으로 가셔서 법제처를 검색하시면 www.moleg.go.kr 이렇게 들어가시면 그 법제처가 나와요. 그 다음에 현행 법령 그러면서 그 검색하는 창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유아교육법 이렇게 쓰시면 유아교육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오고요, 선생님. 얘는 생활기록부,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은요, 그 법령에 있는 게 아니라 행정규칙에 있어요. 왜냐하면 지침이니까. 얘는 이제 법이 아니라 지침이니까 행정규칙에 있어요. 그래서 행정규칙을 클릭하셔서 생활기록부 이렇게만 치셔도 그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가서 자료를 찾으셔야 돼요. 공개 자료입니다. 전 국민에게 공개되어 있는 공개 자료입니다. 자,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 2020년 8월 27일 일부 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 시험 문제고요. 선생님, 제가 보니까 올해 시험 문제요, 낼 게 너무 많아요.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뭐라 그러지? 가슴이 벅차도록 그래서 신나서 출제를 하실 수 있으실 정도로 출제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제가 출제자인 경우죠. 왜냐하면 경우라면 그렇겠죠. 왜냐하면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해라서 완전히 고시까지 다 바뀌었잖아요. 유치원 해설서, 놀이 이해자료, 놀이 실행자료, 거기에서 문제 낼 것도 정말 마음껏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까지 변경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유치원 평가 부분. 지금 낼 게 올해 2020학년도 시험에 딱 지금부터 바뀐 게 너무 많아요, 선생님. 지금부터, 올해부터 2021학년도에 바뀐 거, 지금 처음 시행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되면 시험 문제를 낼 게 너무너무 많아서 이게 내는 사람도 고민 없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애 이게 벌써 출제됐어? 안 했어? 그걸 고려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다 처음으로 시행되니까 당연히 올해 내가 내게 되면 처음으로 기출문제가 나오는 거고, 당연히 또 기출 범위가 2019 개정 누리과정 아닙니까?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당연히 속하는 영역이고, 지금 출제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어떤 기분이냐면, 제가 모의고사를 출제할 때 모의고사 출제자 임용고시가 아니라 임용고시 대비 모의고사 출제자로서 출제를 할 때, 강사로서 출제를 할 때 막 무슨 느낌이냐면 금강에서 막 금을 캐내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냥 그 금강에 들어갔는데 가만히 서 있어만 있어도 금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래서 문제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래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고, 또는 시험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다른 애 같으면 2시간 고민할 게 이제 1시간만 고민하고 문제를 낼 수 있을 만큼 지금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 공부 안 하고 가시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이런 부분은요, 공부 안 하면요, 답 못 써요. 이런 부분은요, 명확해요. 공부를 하는 사람, 암기를 한 사람은 답을 쓰는 거고, 암기를 못한 사람은 그냥 못 씁니다. 그래서
채점하기도, 문제 출제하기도 너무 좋고 채점하기도 너무 좋고 시험 보는 선생님들도 공부하신 분이라면 올해는 딱 가게 돼 있고, 공부를 안 하신 분이라면 올해 어떠한 운으로도 뭐 하늘이 뚝 떨어져요. 운을 뚝 떨어뜨려도 합격하기 힘든 애입니다, 이런 애는. 그래서 정말 노력하신 분들, 근데 그 노력이 정말 기본 알아야 되는 것들을 다 알고 가신 분들은 그냥 합격을 할 수밖에 없는 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 범위를 지금 유추할 수 있다는 거, 추론할 수 있다는 거, 그 범위가 아무리 넓어도 우리가 시험 범위를 추론할 수 있고 시험 문제를 추론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해예요. 올해처럼 그러니까 혼란, 안개가 낀 그런 해는 아니라는 겁니다. 안개가 낀 해가 아니라 선명하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해라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은 올해 시험에서 결과가 안 좋을 거라는 얘기죠. 하신 분들은 결과가 너무너무 좋으실 겁니다.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 외우실 것 너무 많아요. 올해 바뀐 게 많아요. 제1조 이 지침은 유아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유치원 생활기록부를 작성 및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요. 제3조 입력 서식인데요. 유치원 생활기록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시행령 에 따른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생산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생활기록부는 별주 제1호 서식에 따라 누가 하여 입력하고요. 유치원 생활기록부는 한글로 입력하고 입력란이 부족할 때에는 유치원의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시 필요한 경우 보조기록부는 각 유치원의 실정에 맞게 작성 사용하되 시도교육청별로 일정한 서식을 작성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정이요.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에 유치원 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제1학에도 불구하고요.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 내용에 관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유치원 생활기록부 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는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유치원 생활기록부 정정대장에 증빙자료의 문서번호를 등록하여 함께 보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치원 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식의 명칭까지 선생님들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제5조 보관 활용인데요. 유치원 생활기록부는 준연구 보존해야 된다. 준연구에 밑줄 딱 치세요. 준연구. 유치원 생활기록부 관련해서 얘는 준연구 보관을 해야 되는데요. 준연구라는 뜻은요, 선생님. 기존에 이게 지금 이런 부분도 크게 바뀐 거예요. 원래는 70년 이상을 말했어요. 70년 이상. 그런데 이거 올해부터 30년 이상이 됐어요. 올해부터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생활기록부를 기준으로 기록부를 우리 유치원 생활기록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준연구가 작년까지만 해도 70년이었거든요. 올해부터는 30년입니다. 30년이에요. 30년. 이게 바뀐 거지. 그 준연구에 관한 법이 있어요. 그 법에 근거했을 때 그 법이 준연구 기간을 70년 이상으로 정하면 70년 이상이 되는 거고 30년 이상이 정하면 30년 이상이 되는 건데 지금 이 유치원 생활기록부가 이번에 새로 나오면서 그 법이 그전에 뭐 30년 이상으로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준연구가 지금 30년 이상이 됐어요. 30년 이상. 유치원장은 유아의 보호자 또는 유아가 입학한 초등학교장, 특수학교장이 유아의 생활지도에 필요하여 요청하면 보호자, 여기 밑줄.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함부로 보내면 안 된다. 선생님, 원장이 임의로 보내면 안 된다 이거고요.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유치원 생활기록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유아가 전학할 경우 유치원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우리는 솔직히 법에 유아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친권자, 뭐 양육자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에 관련해서. 유치원 생활기록부를 전입한 유치원에 송부하고 퇴학할 경우에는 유치원 생활기록부에 퇴학기를 입력하여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에 등록한다. 유치원 생활기록부는요, 전자적으로 생산합니다. 그게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 외우셔야 돼요. 제6조가 인적사항입니다. 인적사항, 유치원 생활기록부의 인적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이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명은 한글로 입력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국 언어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성별은 남녀
남녀로 입력합니다. 생년월일을 주민등록 등본상의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주소는 입학 당시의 주소와 변경된 주소를 누가하여 입력하고 졸업 당시의 주소를 최종적으로 입력합니다. 가족상황란에는 부모의 성명,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제7조 학적사항 보시겠습니다. 학적사항 입학의 경우 연월일, 원명, 연령을 죄송합니다. 입학의 경우 연월일, 원명, 연령, 유아의 연령. 입학의 경우 연월일, 원명, 그 다음에 연령을 입력한다. 그래서 재입학, 편입학, 전환, 휴학, 퇴학, 수료, 졸업의 경우 주를 추가하고 제1항에 따른 입학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특기사항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을 입력하는데 자 여기에는 보호자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 없습니다. 보호자 허락 상관없이 특기사항에 특기할 만한 사항, 사유를 입력할 수 있고요. 졸업 후의 상황란에는 유아의 진로사항을 입력합니다. 자, 제8조 출결 상황입니다. 출결 상황은 각 항목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하고요. 수업 일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정한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입력하고 출석 일수는 출석한 일수를 입력하고 결석 일수는 결석한 일수를 입력합니다. 특기사항란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제가 아까 뭐라고 강조드렸습니까? 학적사항에서 특기사항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유를 입력합니다. 그렇지만 뭐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출결사항 볼게요. 출결사항. 출결사항의 특기사항란에는 일주일 이상 장기 결석한 경우 사유 등을 간략하게 입력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호자 동의 받는다 그런 말 없어요. 선생님 이거는 보호자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가 없죠. 왜? 일주일 이상 아이가 장기 결석했다는 거 우리가 그거를 특기사항, 출결상황과 관련된 특기사항에 기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동학대가 의심될 수 있잖아요. 애가 아무 소식 없이 일주일 이상 장기 결석했어. 그럼 그거 아동학대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런데 이제 아동학대이다 아니다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정말 아이가 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일주일 동안 못 왔다 또는 아이가 친척이 이제 외국에 사는데 외국에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갔다 왔다 그렇게 이제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교사가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일주일 이상 장기 결석을 했을 때 그런 사유로 했다. 그래서 아동학대가 의심되지 않는다. 그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일주일 이상 장기 결석을 했는데 아동학대가 의심돼. 그거를 어떻게 보호자의 동의받고 우리가 적어야 돼요. 그쵸? 우리는 의무인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데 선생님들이 제가 아니라. 그쵸? 그래서 그런 경우 사유 등을 간략하게 입력합니다. 출결 상황에 특기 사항에는 보호자 동의를 그거 여부 상관없이 일주일 이상 장기 결석한 경우 사유 등을 간략하게 입력합니다. 제9조 신체 발달 상황에는 학교 건강검사 규칙 선생님 이런 것들도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 건강검사 규칙을 가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학교 건강검사 규칙이라는 거 그런 조항이 우리 생활기록부에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관리 지침에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학교 건강검사 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체검사 결과를 다음 각과 같이 입력합니다. 검사일은 연월일을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합니다. 키 몸무게는 아라비아 숫자로 소수 첫째 자리까지 입력합니다. 제9조의 2 건강검진이요. 건강검진 사항은 다음 각과 같이 입력하는데 검진일은 건강검진을 시행한 연월일을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하고요. 검진기간은 건강검진을 시행한 기간명을 한글로 입력합니다. 특기사항란에는 유아의 건강에 유치원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력합니다. 보호자의. 자, 선생님 건강검진과 관련한 특기사항에는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입력한다라고 돼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건강과 관련해서 아이가 아프거나 또는 이제 하게 아픈 부분 뭐 특수 유아일 경우도 있고 뭐 그렇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보호자가 밝히고 싶으면 밝히는 거고 보호자가 밝히기 싫으면 아예 의료 기록을 적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적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적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력한다라는 건요. 그걸 적는지 안 적는지는 선생님들이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보호자가 선택한다는 거고 보호자가 거부했을 때 선생님들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는. 그리고 실제에도.
건강검진과 관련된 부분은 특기 사항에 유아의 건강이 유치원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입력해야 됩니다. 부모 동의 없이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유아 발달 상황은요. 유치원 교육과정에 제시된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영역의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입력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제11조 기타 수료 졸업대장 번호란에는 3세, 6세 아가 수료 졸업할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수료 졸업 학년도 및 수료 졸업 대장 번호를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진란에는 상반신 컬러 사진을 입력하고요. 반란에는 반명을 입력합니다. 담임 성명란에는 담임 성명을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서식 한번 볼게요. 별지 제1호 서식이 유치원 생활기록부죠. 보세요 선생님. 3세, 4세, 5세 구분해서 적게 되어 있고요. 사진 붙이게 되어 있고 1번이 인적사항, 그 다음에 2번이 학적사항, 3번이 출결상황, 그 다음에 4번이 신체발달상황, 5번이 건강검진. 이 건강검진이 전에 양식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아발달상황, 6번에 유아발달상황. 그 다음에 별지 2호가 유치원 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인데요. 이런 양식의 명칭 쓰라고 나옵니다. 저 유치원 생활기록부 양식 주고 쓰라 그러면 선생님들이 유치원 생활기록부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식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유아교육법 시리즈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니죠. 생각보다 그렇게 암기할 거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유치원 교사로서 선생님들이, 저는 아니지만 선생님들께서 유치원 교사로서 유아교육법 시리즈는 다 알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알고 가세요. 1차 시험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거입니다. 다음 교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